Grammar for Great Writing이고요. Great Writing 21st Century라고 해서 TED Talk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재예요. 리딩하고 커뮤니케이션스가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둘째를 생각했을 때는 수능 영어가 목표가 우리는 아니라고. 여기 안에 있는 비디오라던가 오디오 체크하는 방법도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요즘 여름방학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막 샤워를 하루에 3-4번씩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찍을 때 뭐 선풍기든 뭐 에어컨이든을 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꽁꽁 닫힌 방 안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끈 상태에서 좀 보통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위를 타는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영상이 너무 정신이 없더라도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오늘 영상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앵콜 공부로 진행할 교재는 총 3가지 종류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4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는 바로 Grammar for Great Writing이고요. 두 번째는 Great Writing.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문법적인 것만 조금 더 따로 뺀 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하는데 문법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문법을 배울 때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라이팅을 배제할 수 없는 거라 사실 두 개가 같이 발전하는 게 맞는데 라이팅의 기술이라 하면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이제 그래머라 하면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를 배우는 그런 연습하는 과정이잖아요. 두 개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개 다 너무 잘 활용을 했고 Great Writing 같은 경우는 Foundation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1, 2, 3로 이렇게 쭉 나가서 5단계까지 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막 초등학교 때 다 해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교과서 같은 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undations는 문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파닉스 쪽으로도 기초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Great Writing 1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기를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Grammar for Great Writing은 이제 말 그대로 그래머를 배우는 건데요. 제가 요즘에 중학생이 된 아들 덕분에 또다시 이제 한국식으로 배우는 문법을 접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초등학생 때는 영어식으로 문법을 접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뭐 되게 조심히 말씀드려야겠죠. 한국식으로 배우는 영어 문법은 성격이 좀 다른 듯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물론 한국에서 뭐 수능 영어를 봐야 되니까 앞으로 대학교를 갈 때 수능 영어가 필요하니까 한국식으로 영어든 뭐 단어 공부든이 분명 필요는 한데 그걸 감을 잡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영어를 영어식으로 먼저 접하는 걸 초등학생 때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트랜잭션을 중학이든 고등 영어로 이제 한국에서 원하는 그 영어 학습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 있을 거고요. 지금 당장 중학생 때는 뭔가 문법도 어려울 것 같고 단어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뭐 교과서 따라서 영어도 습득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다시 고등 영어로 넘어오면 글밥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정말 직독직해로 해서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없을 만큼 엄청나진 않아요. 사실 조금 다소 긴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문의 깊이가 달라요. 고등 영어는. 그래서 초등학생 때 무슨 뭐 고등 영어까지 수능 영어까지 마스터하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그만큼 되지 않거든요. 뭐 국어로든 영어로든. 초등학생 때 다양한 도서들을 접하고 원서를 접하면서 이렇게 영어식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접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문법도 접하고 이런 지문들도 만나보면서 지식을 넓히는 거죠. 국어로든 영어로든. 그러면서 이제 고등 영어를 할 때쯤에는 이미 지식이 풍부하고 하도 영어를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 속도에서도 국어만큼 뒤지지 않고 이런 정도의 궤도에 올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등학생 때 뭐 다양한 원서라던가 이런 교재를 통해서 아이랑 학습을 했고요. 제 영상에서 거의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교재와 원서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저희는 너무나도 흡족해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라서 영상 통해서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공구로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st Century 시리즈고요. 이거는 TED Talk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도 왜 저희가 TED Talks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에듀케이셔널 하고요. 인스피레이셔널 하고 그리고 좀 교훈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아이가 굉장히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했고 지루할 틈이
틈이 없어요. 워낙 재밌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완벽함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노출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몰라도 괜찮아 해서 좀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는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지금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 he, she, it 다음에 일반 동사면 뭐 like면 likes라고 s를 붙여야지 라고 지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교재와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만나보는, 자기도 모르게 감을 잡는, 언어는 정말 감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수능 영어에서는 만점 받아야겠죠. 1등급 받아야 되니까 정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수능 영어,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시대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물론 챗 GPT가 있어서 뭐 번역도 잘해줄 것이고 뭔가 원하는 정보를 다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떤 질문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AI가 나에게 알려주는 이 피드백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미래에는 여전히 그런 엘리트, 그런 엑스퍼트의 니즈가 더 강할 거라고 이제 저는 혼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 물론 팝하고 번역기 있고 잘 모르더라도 서바이벌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한테 수능 영어가 목표가 우리는 아니라고, 네. 그냥 즐기기 용으로 원서를 먼저 접할 수도 있고, 아이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뿌듯해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자막을 안 봐도 된다고, 그거 되게 은근 편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유인을 해서 이런 교재들도 활용을 했고, 아이가 예를 들어 테드톡스를 보면서 이렇게 인텔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쯤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종종 문의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첫째는 뭐 그때 막 부랴부랴 알아보면서 아이랑 시행착오 겪으면서 진행을 했던 거라 모든 교재를 제가 이미 알고서 커리큘럼을 짜던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 둘째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아이마다 속도도 다르고 내 기질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서 물론 둘째를 위한 커리큘럼 역시 다르겠지만, 우선 저는 아이가 이제 학년 말고 아이의 영어 수준이 챕터북을 읽을 때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직 트리하우스라던가 매직 트리하우스 뭐 팩트 트래커 이런 거 읽을 때쯤 서서히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이가 어떻게 따라오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둘째를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많은 학원에서 점점 이 교재를 선택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우선 가정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해 드려요. 여기 안에 있는 비디오라던가 오디오 체크하는 방법도 제가 아래 설명란에 다 기재해 놨어요. 제가 이거 교재 관련으로 그동안 업로드했던 영상들 정리해서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 테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당 도서의 답안지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고요. 구매하시면서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받아야지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고, 링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다시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엄마표 영어로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이런 교재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은지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정말 중요한 점은 완벽성을 추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니까 마치 학원에 간 것처럼. 근데 학원에서도 사실은 결국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이런 좋은 교재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 설명이 워낙 이 교재 안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워드 바이 워드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이 교재들을 다양하게 만나다 보면은 언젠간 클릭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 학업을 하다 보면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해력이나 어휘력이 워낙 풍부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점점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히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외워, 뭐 다 알아야지가 아니라 계속 노출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제 클릭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식으로 영어를 배워서 지금 딸딸딸 외우는 것보다 다양한 정보를 지속 가능하게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중학생 아이가 토플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뭔가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라던가 다소
긴 지문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버거움 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학습하고 하나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어를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를 중고등학생 때 조금 더 가다듬어지면서 한국식 영어로도 배우고 영어는 계속 영어식으로 꾸준히 가지고 가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영어가 이제 나의 발목을 잡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는 해야 돼요. 네네. 공부를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안 하면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노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교재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가져가면 좋은지 또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알고 지내시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알고 지내시는 지인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꼭 이거 뭘 사셔라는 아니고 이렇게 좋은 교재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교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유학 가는 친구들, 조기 유학으로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교재이기도 해요. 실제 캐나다로 지금 조기 유학 간 친구가 있는데 아이는 아니고 그 아이의 엄마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한다고 이 Great Writing을 사용해서 그때 한국에서 안 가지고 온 게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분께도 말씀드렸던 것은 아이랑 같이 보셔라. 결국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대학생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회사를 다닐 때도 분명히 필요한 스킬이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교재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첫째가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식으로도 배워야 한다는 걸 좀 강조하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원서 읽기라던가 이런 거를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교재도 되게 중요한데 책 읽는 거를 게으리 하시면 안 된다. 메인은 우선 책이고요. 다양한 문학, 비문학을 접하면서 이런 교재들도 활용을 하시면 분명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특히 방학 동안에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영어 교재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